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차트는 장 종료값입니다. S&P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구름대 아래에 있고요. 일목이약입니다. 후행스팬이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역배열입니다. 약세고요. 스토키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세가 아니라 약봉합증으로 정리합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일목균형표입니다.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 역배열입니다. 후행스팬도 일봉대 한참 아래에 있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약세로 봅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는 약보합이 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봅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어서 약세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역배열입니다. 후행스팬도 일봉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약세로 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도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보합이 아니라 제일 낮은 약세장으로 봅니다.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대성찬 뒤의 일목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고요. 결론은 강보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를 보는데 전 세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구름대, 두 번째 기준선, 전환선, 세 번째 후행스팬,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구름대, 현재 위치가 구름대 아래에 있죠. 이것은 약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선 전환선, 검정색 선이 기준선이고 녹색 선이 전환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겹쳐 있죠. 특별한 시그널이 없습니다. 후행스팬이 회색 선인데요. 현재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일봉대의, 주봉이네요. 주봉대의 띠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세 시그널 또는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현재 구름대에서 약세, 후행스팬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간선인 보합 정도가 현재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보합으로 보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인데 현재 최근에 나온 시그널이 매수 시그널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성창트의 일목균형표는 보합이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입니다. 정리하면 강보합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대성창투의 CO 와 MA 값을 보겠습니다. CO라고 하면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의 약자입니다. MA는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흔히 같이 보는데요. 이동평균선 MA는 보통 91이평선을 평가합니다. CO 값을 보겠습니다.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그런데 이건 주봉 얘기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신호가, 시그널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무튼 주봉상으로 CO 값,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고요. 91이평선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매수 시그널은 첫 번째 CO 값이 0선, 기준선이라고도 하는데요. 0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빙 에버리지가 91선을 우위에 있을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가 0선, 즉 기준선을 돌파하고 이때의 91이평선 우위에 일봉들이 있을 때 그때를 매수 시그널로 잡습니다. 여기에서는 CO 값이 기준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그널 나온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요. 무빙 에버리지 90주죠. 90주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성창투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가 기준선을 돌파했고 이평선 90주 이평선을 일봉이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꼭 91이평선이 돌파하는 순간이 아니라 위에 91이평선, 90주 이평선 위에 주봉들이 모여 있어도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됩니다. 아무튼 대성창투 현재는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대성창투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파라볼릭사 음성이 나왔죠. 마이너스고요. DMI 값은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즉 위에 업디아이가 있습니다. ADX는 상승 추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라 시스템은 파라볼릭사 때문에 강세장은 아니고 한 단계 미친 강봉합장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성창투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RSI 값도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성창투의 볼린저 밴드는 상승장이고 RSI가 이것을 확인해 주었다가 되겠습니다. 대성창투의 역시 계곡선입니다. 역시 계곡선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매수 전환 단계, 매수 단계, 매수 지속 단계, 매수 보류 단계, 여기까지가 매수 단계고요. 다음은 매도 단계입니다. 매도 전환 단계, 매도 단계, 매도 지속 단계, 매도 보류 단계 이렇게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이렇게, 즉 길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수 전환 단계로 보고 다음은 CCI입니다. CCI는 빨간색 화살표, 매수 단계 신호죠. 매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CCI는 매수가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매수 상승장이고 줄여서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성창투의 5개의 차트를 종합하면 강보합쯤 됩니다.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일목균형표부터 봅니다. 우선 구름대 안에 갇혀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정배열이고 후행스팬도 일봉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보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도 시그널이 발생해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보합 정도로 가능합니다. 자, 주봉입니다. CO 값 아직 기준선 아래에 있죠. 91이평선 아래에 일봉들이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약세입니다. 하지만 일봉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상승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우선 파라볼릭사입니다. 양선이죠. 하지만 DMI는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ADX는 추세가 없죠. 그래서 봉합장으로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위에 있고 상한선 터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봉합 정도로 보고요. RSI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약세죠. 정리하면 약보합이 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역시기 곡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CCI는 매도 시그널이죠. 정리하면 역시기 곡선은 매수 전환 단계에 CCI는 매도다. 정리하면 강보합이고요.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하면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캠시스 보겠습니다. 캠시스 일목균형표입니다. 구름대 아래에 있고요. 후행스팬은 일봉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불명하죠. 그래서 약세를 구분할 수 있겠고요. 스토키슬로우는 매도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세죠. 정리하면 약세장이 되겠습니다. 주봉 얘기입니다. 차이키즈 오실레이터 아직 시그널이 없고요. 그리고 캠시스의 90주죠. 90주 이평선은 아직 특별한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으로 보겠습니다. 캠시스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파라볼릭사 양선이고요. DMI는 업DI가 위에 있습니다. ADX는 추세가 살아있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강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캠시스의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상한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보고요. RSI는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봅니다. 정리하면 보합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캠시스의 역시계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계속 봤던 것처럼 매수 전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CI는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보고요. 전체 흐름은 보합장이 되겠습니다. 텔레필드 분석하겠습니다. 텔레필드의 일목균형표 일단은 일봉이 구름대를 벗어났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정배열이고요. 후행스팬도 일단은 일봉대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스토키슬로우는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약세로 봅니다. 정리하면 강보합이 되겠습니다. 텔레필드의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평선 위에 일봉들이 있고요. CO 값은 여기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큰 상관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합장으로 정리합니다. 텔레필드의 파라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음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DMI는 아직 업DI가 위에 있고 ADX는 추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전환을 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텔레필드의 볼린저 밴드인데요. 중심선 위에 있죠. 하지만 상한선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보고요. RSI는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텔레필드 역시기 곡선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매도 전환 단계입니다. 그리고 CCI는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약세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텔레필드의 전체적인 흐름은 보합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합입니다. 성공하다. 자, 전부 9개의 차트와 지표 중에서 OBV 봅니다. 이거는 거래량 보조 지표고요. 지금 상승입니다.
MACD 이거는 추세 지표고요. 현재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릭스 역시 추세 지표고요. 트릭스 그렇고 스토캐스틱 슬로우하고 RSI는 그리고 BW까지는 모멘텀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MFI는 시장 강도 지표고요. ADX 역시 시장 강도 지표입니다. 다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대성창투의 종합지표에서는 상승이 뚜렷하다고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종합지표들입니다. 상승, 그리고 반대로 약세 시그널, 약세, 그리고 추세가 없고 추세가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추세가 없습니다. 캠시스 매도, 그리고 추세가 축소하고 있고요. 상승, 그리고 ADX는 추세가 없고 그래서 추세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다 약세 추세고요. MACD하고 트릭스만 추세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ADX를 보시면 약세 추세가 강하죠. 그래서 약세 추세가 뚜렷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의 재무표입니다. 시장가치 비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만 보겠습니다. 10 이하이니까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PBR은 1보다 이상이고 이것도 낮은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평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 비율표를 좀 봅니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모두 비교적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좋지가 않네요. 아무튼 재무 비율은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모두 좋지가 않고요. 부채 비율 이거 하나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거 EV 값, 값이죠. 그래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아니고요. 수익성 ROE 자기자본이익률 괜찮고 유보율도 아니고 부채 비율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에서는 봐줄 만한 게 자기자본이익률 하나뿐이죠. 그리고 시장가치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 3월 즉 1분기 약인데요. 1.33 이것도 높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건 이거죠. ROE 아니 EVA 값 마이너스 320인데 이 정도면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봅니다. 매출 25억에 영업이익, 세전계속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입니다. 재무비율표 영업이익 증가율 X고요. 자기자본이익률 이것 당연히 X죠. 그리고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재무비율 항목은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가치 비율도 올 1분기 봤을 때 PBR 값,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이상이어서 역시 꽝입니다. 가장 중요한 EVA 값이 마이너스 61억. 그래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다였습니다. 대성창투 EV 첨단 소재 캠시스 텔레필드 분석을 했습니다. 나름 쉬운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